왕의 DNA 갑질, 사과는 했지만입니다. 자, 교육부 소속 사무관이 내 아이는 왕의 DNA를 가졌다며 담임교사에게 황당한 요구를 해서 논란이 됐는데요. 네. 해당 사무관이 자신의 직위가 협박이 될 줄은 몰랐다면서 사과의 입장을 밝혔습니다. 자, 앞서 사무관 A씨는 자녀의 새 담임교사에게 왕의 DNA를 가진 아이라 왕자에게 말하듯 해달라며 9가지 요구사항을 보냈습니다. A씨는 이 요구사항을 두고 경계성 지능인 자신의 자녀가 치료받는 기관에서 만든 자료라고 해명했습니다. 교장 선생님과 상담을 하다가 치료와 관련된 정보가 있으면 좋겠다고 해서 전달을 했을 뿐 선생님께 상처가 됐다고 생각하진 못했다는 그런 답변을 했습니다. 근데 또 담임교사에게 메일을 보낼 때 일반 메일이 아니라 이 교육부 업무 연락용 메일로 보냈다더라고요. 네네. 그 자체가 약간 압박 아니냐 이런 해석도 나왔어요. 그렇습니다. 네네. 네. 이 공직자 통합 메일로 보냈는데 이 공직자 통합 메일은요, 발신자와 부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. 메일을 받은 담임 입장에서는 메일을 보낸 학부모가 교육부 소속 공무원이라는 것을 충분히 알 수 있게 한 겁니다. 네. 지금 이게 이제 지난해 있었던 일인데 이 교육부 공무원이 담임교사에게 이런 이메일을 보내기에 앞서서 그 직전에 담임교사에 대해서는 아동학대로 신고를 했다고요. 네. 자, 그 직전 담임교사, 해당 교사는 이 경찰과 검찰 조사 끝에 무혐의 처분을 받고 지난 6월에 다시 복직을 했습니다. 이 교사노조에 따르면 이 사무관 A씨는 자신의 아이를 방임했다면서 담임교사를 신고를 했고요. 또 학교장 등을 상대로 직위 해제를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. 네. 또 이런 과정에서 학교와 교육부는 그럼 어떤 역할을 한 건가요? 네, 교육부도 사실 이런 사실을 몰랐던 건 아닙니다. 네네. 자체 조사를 벌였지만 그 사무관에 대해서 구두 경고에 그쳤고요. 네. 지난 1월엔 결국 5급 사무관으로 승진까지 했습니다. 세종시가 이미 전임 교사의 아동 학대라고 결론 내린 뒤여서 갑질 여부를 교육부가 판단하기 어려웠다라는 게 이유였습니다. 자, 그러나 수사당국은 지난 5월에 최종적으로 혐의 없음 처분을 내렸고 교사는 복직이 됐죠. 네. 이 교사가 지자체와 경찰, 검찰에 불려가는 사이에 교육부는 이를 알고도 그냥 뒷짐만 지고 있었던 그런 상황입니다. 이번 사안을 보면요, 이 왕의 DNA라는 표현 때문에 와 이런 황당한 일이 있나 하고 여론의 주목을 빨리 받긴 했어요. 근데 네. 교사들의 입장은 좀 다르더라고요. 그러니까 이 왕의 DNA 표현만 없는 것이지 마치 교사에게 명령을 하다라는 듯한 이런 요구는 드문 게 아니다. 이런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. 교육당국이 이 황당한 어떤 한 학부모의 일로만 끝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.